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표면 거칠기가 실제 도면에 규제됐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특정 조건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고 또 도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좀 미리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공부를 할 때 고역 필터, 저역 필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고역, 저역 필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설명을 할 때 이런 체에다가 이런 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뭐 모래하고 자갈이 이렇게 섞어 놨을 때 요것을 우리가 필터라고 그랬고, 요 필터의 요 구멍, 체 망의 크기 요거를 컷오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모래하고 자갈이 섞여 있는데 이 구멍보다 작은 것은 밑으로 빠진다. 그리고 이 컷오프라는 체의 구멍보다 큰 것은 여기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저역 필터, 이것을 고역 필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역이다 고역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이 구멍의 크기, 이 구멍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저역이다 고역이다 하는 게. 근데 실제 우리가 표면 거칠기에서는 이 저역이다 고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파장, 이 파장이라는 걸 가지고 더 짧은 파장이냐 긴 파장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고역 필터다, 저역 필터다 이런 개념을 이제 좀 말을 바꿔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짧은 파장, 긴 파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잖아요. 이게 파장, 우리가 웨이브 랭스라고 그러죠. 이 파장이라는 건데 이 파장이 짧다,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역 필터라고 표현했던 것은 파장이 짧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파장 필터, 짧을 단자에서 단파장 필터 또는 단파 필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역 필터라고 얘기했던 거 요거를 장파장 필터, 파장이 길다 해서 장파장 또는 장파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파장을 기준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파장 필터다. 내가 장파 필터,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역 필터, 그 다음에 단파 필터,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역 필터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할 것은, 지금까지는 이 컷오프를 기준으로 이쪽을 장파 필터, 이쪽을 단파 필터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파상도다, 이것을 거칠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우리가 라무다 C라고 하는 컷오프, 그죠? 우리가 이것을 컷오프 파장이라고 그랬죠. 이 컷오프 파장은 장파, 단파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을 파상도, 이쪽을 거칠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라무다 C라는 컷오프 파장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그 기하공차 GDT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파상도도 있지만 파상도보다 더 긴 파장을 가진 성분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진직도가 되겠죠. 뭐가 있냐면 형상편차가 있어. 예를 들면 진직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상도를 계산을 하려면 이 형상편차에 해당하는 성분을 사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라무다 F라는 필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칠기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촉침 반경이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성분은 다 측정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촉침으로 측정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성분은 미리 걸러내는 거예요. 아주 짧은 파장을. 그리고 또 측정기, 표면 거칠기 측정기라는 이 시스템에서 노이즈 때문에 잡아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영역의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걸러내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라무다 S라는 필터를 쓰는데, 요건 뭐냐 하면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표면 거칠기 필터, 이 컷오프, 이것은 라무다 S와 라무다 C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걸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라무다 C와 라무다 F 사이, 요 사이에 있는 성분을 걸러내는 게 파상도다. 요 사이에 있는 성분을 걸러내는 게 거칠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표면 거칠기도 대역 필터를 쓰는 거고 파상도도 대역 필터를 쓰는 거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표면 거칠기 입장에서 보면 요 라무다 S, 요 라무다 S라는 것이 단파장이 되죠. 그 요 라무다 C라는 것이 장파가 되겠죠. 그리고 파상도의 입장에서 보면 요 라무다 C가 단파가 되고 단파장, 요 라무다 S라는 것이 장파장이 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지금부터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게 촉침이 요 R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x축을 쭉 따라가면서 z값을 읽어내는데 요 라무다 s라는 요 라무다 s는 요건 마이크로 필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작은 파장. 요 작은 파장을 제거하고 읽어낸 것이 요 P 프로파일이에요. P 프로파일. 그리고 요 라무다 S를 요거는 지금 측정해서 감지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걸러내고 라무다 C라는 요 컷오프 파장을 설정한 요 사이에 값이 이제 표면 거칠기가 되는 거죠. R 프로파일. 그 다음에 요 라무다 C보다 작은 파장을 걸러내고 라무다 F보다 긴 파장을 걸러낸 요 구간의 성분이 파상도 W 프로파일이다. 요렇게 구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요게 라무다 S보다 작은 거는 빠지고 요거는 라무다 S보다 크면서 여긴 라무다 C보다 작은 거. 그러면 요 필터가 되고 요거는 라무다 C보다 크고 라무다 F보다 작은 거. 요게 이제 파상도 필터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요 개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요걸 이제 바탕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 길이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0.8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0.8. 그죠? 0.8을 선택하고 평가 길이는 3mm. 왜냐하면 요거 0.8 곱하기 5 하면 3mm.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고 실제로는 도면에서 규제하는 값이 이렇게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도면에서 규제하는 값이 0.02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다. 그러면 기준 길이를 0.08을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0.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다. 그럼 0.8을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면의 규제값이 뭐 RA가 10 마이크로미터를 넘어간다. 그러면 얘는 기준 길이를 8mm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서 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기준 길이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RA 값이 규제가 됐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RZ 값으로 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RZ 요 RZ으로 규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요 값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RZ 0.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0.8을 쓰고 만약에 RZ이 50 마이크로보다 크게 규제가 됐다. 그러면 기준 길이를 8mm를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진폭에 관한 건데 우리가 거칠기 파라메타 할 때 또 간격 파라메타라는 게 있었죠. 지금 이렇게 있으면 RA, RZ는 이 높이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간격 요 파장의 간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우리가 간격 파라메타라고 했어요. 간격 파라메타가 있었는데 우리가 배운 게 RSM이에요. RSM이라는 값이 0.13에서 0.4 사이가 규제가 되어 있으면
0.8을 기준 길이를 선택을 하라는 거고, 만약에 아주 작다, 그죠? 0.04다 더 작다, 그러면은 0.08을 기준 길이를 선택하고, 만약에 1.3보다는 크고 4마이크로미터 작다, 그러면 8마이크로미터 기준 길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준 길이, 요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컷오프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기준 길이하고 컷오프 파장은 의미는 다르지만 값은 같은 걸 쓴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은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라무다 S, 라무다 C를 또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라무다 S와 라무다 C를 결정을 하느냐 라는 것이 또 요 ISO 3274라는 요 규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길이하고 컷오프 파장하고 같은 값을 쓴다 그랬죠. 만약에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0.8을 기준 길이를 선택을 했다. 그럼 라무다 S는 2.5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R-이 5.5 이렇게 규정이 됐다. 그럼 요거는 기준 길이가 0.8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은 라무다 S, 라무다 C 이렇게 표현할 때 라무다 C는 0.8이죠. 라무다 S는 2.5 마이크로메타니까 요게 0.0025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제 측정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0.0025 요거는 단파 필터예요. 단파. 그 다음에 0.8 요거는 장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준 길이가 0.8이 선택된다. 그러면 라무다 S 단파 필터는 0.0025mm를 선택을 하고 장파 필터는 0.8mm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더 민감하게 잡아낼 거냐 덜 민감하게 잡아낼 거냐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 길이가 8mm다. 그럼 라무다 S는 25 마이크로메타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0.025에서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0.8을 쓰면은 0.0025mm인데 얘는 0.025mm니까 한 10배 더 큰 거죠. 단파 라무다 S가 10배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둔감하게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촉심을 10마이크로메타짜리를 써라. 그리고 0.8 기준 길이가 0.8인 경우에는 2마이크로메타를 써라. 그리고 기준 길이가 2.5가 선택이 되면 5마이크로메타를 써라.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표면 걸치기 측정해서
촉침 반경을 따로 정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전송 대역이라고 그래요. 전송 대역. 그러니까 라무다 S와 라무다 C 요 관계를 얘기하는데 요 전송 대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촉침 반경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규격의 이론적으로 그런데 좀 측정기 중에서 라무다 S를 사용하지 않는 측정기가 있어요. 또 그리고 라무다 S를 잘못 선택을 하면 실제 표면이 많이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 라무다 S를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라무다C 0.08, 0.25, 0.8, 2.5, 8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라무다C에 의해서 이 촉침 반경을 이렇게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된다.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도면의 규제를 할 때 요거 전둘레 만약에 요게 없으면 여기서 요 표시가 없으면 요면에다가만 이 표면 거치를 규제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 표시가 없으면 근데 여기는 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다가 전부 요 표면 거칠기 이런 경우죠. 이게 규제가 됐는데 여기 전둘레라는 게 표시가 됐다. 그러면 이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표면 거칠기라는 것은 이 면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 앞면과 저 뒷면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면 거칠기 규제할 때 여기에다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전체 면에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여기에는 제거 가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공 방법, 가공 공정, 여기에는 파라메타, 여기에는 이제 가공 결,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 이 기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한 공차냐, 얘가 상한 값이냐 하한 값이냐, UL. 근데 만약에 상한 값이다 그러면 요 U라는 기호만 있을 때는 이거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게는 이제 필터의 종류, 가우스 필터냐, 스플라인 필터냐, 로우버스 가우시안이냐, 이런 필터의 종류를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가우시안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가우스 필터를 쓰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라무다 S, 라무다 C, 이게 전송 대역이라고 했죠. 전송 대역도 0.008에서 0.25 이렇게 써주는데 만약에 0.0025에서 0.8 우리 기본이 0.8이라고 했죠. 요걸 쓰는 경우는 표시를 안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RZ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겠죠.
RA, RZ.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파상도라고 하면 W가 들어가고 그냥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면은 P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평가 길이. 평가 길이를 이렇게 개수를 몇 개냐 이렇게 정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길이가 5개라고 그랬죠. 기준 길이가 5개면 이것도 생략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평가 규칙 16% 룰과 맥스 룰이 있는데 기본이 16% 룰이니까 이것도 만약에 16% 룰을 쓸 것 같으면 생략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용치 요거는 생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상한 공차다. 가우스 필터를 쓴다. 0.0025에서 0.8. 그 다음에 RZ. 기준 길이를 5개를 쓰겠다. 16% 룰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3.2 마이크로메타로 값을 정하겠다. 이거는 여기 가공하고 요거는 RZ 3.2 이거하고 지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U는 기본이니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한값. 그 다음에 가우스 필터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0.00에서 0.8 요것도 전송대역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본이니까. 기준 길이 5개 요거 평가 길이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5개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16% 룰도 기본이니까 생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RZ 3.2 요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하게 쓰지만 기본을 다 생략하고 나면 단순해진다. 즉 다시 말하면 단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때 기본값을 적용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표면거칠기 해석 예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아까 정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도면에 표기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이걸 볼까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제거 가공, 그죠? 제거 가공인데 방법이 뭐냐? 밀링 가공해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송 밴드가 0.008에서 4. 그러니까 요게 기준 길이가 되는 거죠. 0.008 요것이 람다 S가 되고 요것이 람다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mm라는 기준 길이는 표준에는 없었죠. 표준에는 우리가 0.08, 0.25, 0.8, 2.5, 8, 25 이 중에 하나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측정기에는 표준으로 된 거 말고 자기가 따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표면 특성에서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4를 입력을 하면 자, 그럼 여기서 평가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특별한 얘기가 따로 없으니까 기준 길이 4mm에 기준 길이 5개 하면 20mm가
평가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A는 55, RA는 6.2 이렇게 있는데, 같은 파라메타가 나란히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하나는 상한값, 하나는 하한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굳이 뭐 U값이 U다, L이다, 이제 얘가 지금 U거든요. 어퍼, 로워. 근데 이렇게 있으면 굳이 이걸 안 써도 명확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퍼, 로워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거, 요 C라는 기호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라는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이건 마찬가지죠. 요거는 제거 가공을 해라, 이거는 연삭을 해라. 그 다음에 RA가 얼마? 1.5. 그리고 RZ, 여기 막스가 있죠. 그럼 요거는 막스 룰을 적용을 해라. 하나라도 이 값을 추가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규제하는 값이 얼마냐? 6.7.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기준 길이를 2.5mm를 써라,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가공결을 직각 방향으로. 요거는 평가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5 곱하기 5 하니까 얘는 12.5가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자, 그 옆에 거, 이거는 제거 가공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all around, 전 둘레 전체 다. 그 다음에 요것은 RZ 1마이크로메타. 그럼 요건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기준 길이는 얼마예요? 0.8이 되겠죠. 0.8인데 요거는 아까 전송 대역의 기준이 기본이 0.0025라 그랬죠. 그리고 1마이크로메타, 요거는 16% 룰. 그렇죠? 가공 방법은 제거 가공하지 말고 요거는 니켈 크롬 도금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건데 요거는 제거 가공을 하라고 돼 있어요. 제거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니켈 크롬 도금을 해라. 아까 그거는 절대 제거 가공을 하면 안 되고 제거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니켈 크롬 도금을 해라, 그런 얘기고, 요거는 가공을 한 다음에 니켈 크롬 도금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RA는 3.1. 그 다음에 기준 길이는 0.8. 그럼 여기서 RA는 0.8은 기본인데 왜 0.8이라는 것을 적어줬을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할 때 이쪽으로 쭉 갔을 때 여기 RA가 있는데, RA가 요거 2마이크로메타까지가 0.8이에요. 근데 만약에 쟤를 0.8이라는 걸 따로 기록을 안 해줬으면 우리가 여기서는 RA가 3.1이니까 요 구간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2.5
5mm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 길이를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요거는 RA가 3.1이지만 기준 길이를 2.5를 선택하지 말고 0.8을 써라. 그래서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0.8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준 거예요. 지금 요게 그 내용이에요. 아래가 0.3이면 3.1이면 아까 그 기준으로 하면은 2.5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쓰지 말고 요거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RA하고 RZ를 동시에 이제 규제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전에 볼 때는 RA 얼마고 RZ이 얼마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RZ를 상한값하고 하한값으로 나눠서 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한값은 RZ 18 기준 길이 2.5 써라. 하한값 6.5 이것도 기준 길이를 2.5를 써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1은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측정 조건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3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측정 조건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4도 지금 도면의 해독이 이렇게 되고요. 측정 조건은 이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C5는 이런 조건으로 해석을 하고 측정 조건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건 도면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단순하죠? 단순한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RA 0.7, RZ 6.1 이건 앞에서 한 거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표시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간략기호. 예를 들면 이 간략기호를 어떤 때 쓰냐 하면 내가 여기에다가도 표면 거칠 규제를 하고 여기에다가도 표면 거칠 규제를 규제하고 여기에다가도 표면 거칠 규제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도 표면 거칠 규제를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다 규제를 할 때는 이 좁은 도면에다가 일일이 이걸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간략기호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 이걸로 규제를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값을 규제한 것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RZ 6.1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다른 것도 있다. 다른 게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0.7을 적용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반대로 쓰이는 경우가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도 RA 0.7 여기도 RA 0.7 여기도 RA 0.7 이러면 이거를 여기 다 써줘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RZ 6.1인데 요거 표시한 곳은 RA 0.7을 적용해라 라고 하면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0.7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훨씬 도면이 더 간편해지겠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RA 0.7, 여기는 RZ 1.5, 또 여기는 RA 0.7, 여기는 RZ 1.5. 이렇게 되면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값이죠. 그리고 여기하고 요것도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Z, 여기다가도 Z, 여기는 Y, 여기는 Y,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6.1,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Y라고 표현한 곳은 RZ 3.1, 그리고 Z라고 표시한 것은 RA 0.7, 이렇게 도면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Y라고 한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는 요것을 각각 적용을 하라는 뜻이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는 각각 요거를 적용하라는 이런 뜻이고, 이런 YZ 표시가 없는 나머지에는 요걸 적용하라는 뜻이고, 요게 그 간략기호예요. 요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면의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측정 조건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Z, 여기 Y 이렇게 있는데 이 도면에다 이 값을 다 써주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략기호를 써주고 여기에다가 요 Z 표시된 거는 값이 어떤 걸 적용을 해라, Y 표시된 거는 어떤 걸 적용을 해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면에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2.5를 적용을 하는데 2.5 말고 이 표시가 있다는 다른 값으로 규제된 부분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른 값으로 규제됐다는 게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 얘는 뭐냐 하면 기본이 요건데 이 도면 안에는 요거하고 요걸로 규제된 것도 있다. 그래서 기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따로 그 위치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더 간단하게 하려면 이 방법을 쓰면 더 여기에 복잡하게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여기에는 YZ 표시하고 여기다 써주면 더 간단하게 도면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요거는 뭔가요? 이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요 표시,
요 2.5를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요거는 요 못따게 한 부분이에요. 못따게 한 부분. 요 못따게 한 면에다 적용을 해라. 그리고 요 아래 6.5라는 것은 요 키홈 요 부분에다 적용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정리를 해보면 못따게 부분과 키홈 측면 이쪽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조건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못따게 부분이나 키홈 측면은 그 측정 조건이 둘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지금 요 R 부분에다가 얼마를 적용하고 요 못따기 요 부분에 얼마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요 면에 얼마를 적용하고 이제 요 부분 표시한 거예요. 못따기 부분과 모서리 R 부분 그 다음에 원통 표면에 규제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측정 조건은 각각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여기에 제거 가공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거 가공을 RZ 1.7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예요. 크롬 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연삭 가공을 하라는 거죠. 연삭 가공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 요 50mm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거 가공을 하고 그 위에다가 크롬 도금을 한 다음에 끝에서 50mm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삭 가공을 해라. 이런 표면거치기 기호가 규제 기호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표면에 세 가지 가공 공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 정리하면 지금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조건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